자, 질문을 받아봅시다. 몇 번 안 됐냐? 40? 42번. 이거 질문을 받고 합시다. 자, 42번. 자, 이거죠? 자, 42번부터 합시다. 42번. 자,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함수에 대해서 더한 것이 7이고 뺀 것이 4잖아요. 그러면 얘를 잘 보면 요 두 개를 더하기 빼기 해서 하는 연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F가 나오게 돼 있어.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뭐 F 더하기 G는 얼마, 다음에는 F-G는 얼마 그러면 이거를 더하면 2F는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F가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니? 여기에 이렇게 더하기거나 빼기가 있으면 요 F도 G도 그 값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요 F하고 G가 있으니까 요 F에 해당되는 걸 알파라고 놓고 G에 해당되는 걸 베타라고 놓고 그럼 7이죠? 요거는 2알파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니까 4죠? 두 개 연립하면 알파 베타가 나오겠죠? 그렇게 답을 내주시면 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요거는 거의 그냥 외워버릇 합니다. 이게 수렴하지 않아도 요 F하고 G가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F나 G가 각각 수렴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건 당연히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2번이 끝났어요. 또 통화가 안 된 거 있냐? 없어요? 또 안 된 거? 67번. 67번에가 모의고사 문제네. 한번 볼까요? 67번. 65, 67. 모의고사 나형 8번이네. 봅시다요.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돼 있어요. 그랬을 적에 얘가 뭐냐면 1의 우극한이죠? 1의 우극한이면 1의 오른쪽이니까 여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의 값이니까 2에 다가가네. 요거의 값은 2예요. 됐죠? 맞아요? 자, 다음에는 여기 빼기에다가 x가 0에 자극한에 요걸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밑에는 요 때는 요게 그냥 다항함수면 0의 자극한도 0을 넣는 거야.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됐겠죠. 다음에 요 f가 0의 좌극한을 집어넣으니까 0의 자극한이 0이죠. 요렇게 여기에 바운더리 극한인데 요 자극한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4죠. 그래서 얘가 4예요. 그럼 마이너스 4.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답은 6이다. 알겠죠? 다항함수일 때는 요 우자가 아니라 그냥 우자 상관없이 요 숫자를 넣는 거야. 알았죠? 요 함수, 요거에 우자 극한을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됐고 또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뒤에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한 데가 어디까지냐면은 우리 저번에 몇 페이지까지 했었죠? 몇 분까지? 140? 여기까지 했나요? 자, 오늘은 146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146쪽에 해당되는 걸 합니다. 극한에 대한 유형 23 G인이 판단했죠? 고, 어디요? 100? 유형 22를 안 했나요? 아, 대소관계? 대소관계를 하나 해볼까요? 대소관계. 유형 22. 대소관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소관계를 합시다. 대소관계. 거기? 이거 봐봐. 안 했지? 했냐? 저는 영상 안 찍으신 것 같아요. 5분만에 빠르게 나가서. 아, 내가? 그래요? 샌드위치 응? 샌드위치. 내가 첫 시간에 설명할 때 했었나요? 맞아요. 첫 시간에 했을 때 전체적인 내용 설명하면서 제가 하긴 했었어요. 하나 더 해봅시다. 122. 135네요. 자, 유형 샌드위치에 대해서 해봅시다. 샌드위치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fx라고 하는 것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생긴 것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요 부정형을 구할 때 네 가지 형이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네 개가 부정형의 기본 틀인데, 극한을 하다 보면은 이 네 개 말고도 더 구해야 될 필요성이 느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니? 그래서 그 다음에 수학자들이 요런 건 요렇게, 요런 건 요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있어요. 그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샌드위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거의 극한을 구하는데 얘가 우리가 아는 부정형이 아닐 때에는 요 fx하고 요거의 사이값을 찾아요. 여기에 있는 값, 여기를 뭐 gx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 요거를 hx라고 해요. 이걸 찾습니다. 근데 이걸 찾을 적에 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한 사이드 값을 잘 찾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출제자가 줍니다. 이거를. 알았죠?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줘요. 주면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이잖아요. 여기다가도 리미트를 붙이고 여기다도 리미트를 붙이는데 그러면 극한은 다가간다는 뜻이니까 등호가 생겨요. 그죠? 어서오셔. 등호가 생기는데 이렇게 등호가 생기는데 요 값어치가 3으로 가고 요 값어치도 3으로 간다면 요 값어치는 어디로 갈까나? 당연히 3이겠죠. 이게 사이에 끼어 있는 값은 이렇게 해서 설계해 준다. 알겠죠? 이거를 샌드위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한 값을 구할 때 새롭게 생긴 것 중에 하나야. 요거를 그래프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야. 이렇게. 그래서 대강 어디로 다가가는 거를 알겠단 말이에요. 이게 3으로 다가갈 것 같은 걸 아는데 내가 아는 부정형이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요 함수보다 아래에 존재하는 함수값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요거보다 위에 존재하는 함수값 답을 낼 수 있는 요 값을 구했더니 요 값도 3으로 가고 요 값도 3으로 간다면 요거는 3으로 가겠죠. 알았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데 이걸 찾아내는 과정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줘요. 주면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요 135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fx라는 것이 요런 함수로 줬어요. 요런 함수로. 저걸 우리가 고를 수는 없어. 근데 이 출제자는 아는 거지. 요런 거 사이에 있는 함수다. 근데 x분의 fx잖아. 그럼 여기다 x로 나눠주겠죠? 그럼 x로 나눠주면은 x분의 fx라고 하는 것은 얘도 x로 나눠주면은 여기가 x를 곱할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 3x에다가 3x의 제곱 빼기 1이 되겠고, 여기도 x를 곱해주면은 2x의 제곱 더하기 x에다가 6x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생긴 다음에 여기에 극한을 붙이면은 여기다가도 리미트를 붙여요. 리미트 무한대로 갈 적에 무한대로 갈 적에 무한대로 갈 적에. 그러면 얘는 아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최고차의 계수가 답이니까 3이에요.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의 계수가 되니까 이건 3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 3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은 3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주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문제도 보면 이런 것도 요런 모양의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런 모양을 양극값을 줍니다. 그러면 요거에다가 요를 만들려면 요걸로 나눈 다음에 fx를 제곱을 해줘요. 그러면 요 모양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쯤에 있다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극한을 붙이면 얘가 얼마로 가고 얼마로 가니까 얼마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140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걸 구하래요. 그러면 이게 1로 갈 때니까 f를 주잖아요. 이 사이 값을 줘요. 그럼 여기다가 x 빼기 1을 얘도 나눠주고 얘도 x 빼기 1을 나눠주고 얘도 x 빼기 1을 나눠주고 그리고 여기다 극한을 붙였더니 얘가 얼마로 나고 얘가 얼마로 가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죠. 근데 항상 이 사이즈 값이 다른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 얘는 이 사이에 무지 많은 값 중에 하나로 가잖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3으로 가도록 유도된 식을 주는 거야. 우리가 못한 줄 알았죠? 이거 숫자에다가 주니까 아 이런 방법이 있네 라는 방법적인 거를 받으라는 뜻이지 우리가 양끝 따위는 찾아내지 않습니다. 요거를 샌드위치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여기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할 게 어느 거냐면 유형 23번에 대한 진위 판단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웁니다. 요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46페이지가 146번 있죠? 146, 147, 148, 149, 150, 151 요렇게 6개가 있잖아요. 이 6개를 정확히 하실 수 있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유형 23의 1부터 10번까지가 있잖아요. 맞냐 틀리냐 있죠? 요거 정도만 하면 학교 시험에 이게 맞냐 틀리냐 문제가 나와요. 그거를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줄 건데 이걸 하나씩 제가 설명합니다. 어느 거냐면 146번 합시다요. 이거 끌 수가 없어. 꺼도 되는데 보이는데 지장 없어요? 칠판 보이는데 지장 없냐? 자, 146번에 보세요. 두 함수 f하고 g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을 요건 기억, 니은, 디귿을 저하고 같이 합니다. 알겠죠? 자, 기억, 니은, 디귿을 할 건데 먼저 기억에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 더하기 gx의 값이 존재하면 이거의 값이 얘하고 얘의 값이 존재하는 거야. 있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gx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게 맞냐 이거 하는 거야. 기억 니은 하나씩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덧셈 뺄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가 있을 때는 요 각각이 있어야 돼요. 얘도 있죠? 얘가 있으면 얘는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덧셈 뺄셈이 돼 있을 때는. 그러니까 기억은 볼 것도 없이 이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보여라 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gx가 극한값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gx라고 하는 것을 요 두 개를 버무려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느냐를 묻는 거야. 그럼 나타낼 수 있냐? 있죠. 어떻게 해주면 나타낼 수 있냐면 요거에서 얘를 빼주면 되잖아.
즉 F하고 더하기 G 한 거에다가 F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G 되지. 요게 값이 있고 얘도 값이 있을 거니까 있을 수밖에 없잖아.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빼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가 있어요. 이게 거의 덧셈 뺄셈에 관한 게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틀리는 건 어느 거냐? 곱셈, 나눗셈이나 합성함수가 있을 때가 논란이 돼요. 곱셈, 나눗셈이나 합성함수. 그러면 거기에 니은해 보세요. 니은해 보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라는 거하고 이게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분의 gx가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gx가 존재하느냐 이건 맞겠냐 이걸 묻은 거예요. 알았죠? 요건 되느냐? 오빠! 잠게 요건 되느냐? 자 얘랑 있으면 이게 있느냐? 이건 어떻게 주냐면은 요 모양을 이 두 개를 버무려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죠. 두 개를 버무려서 만들어낼 수 있죠. 왜냐면 gx라는 걸 보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주면 gx가 돼요? 곱하면 되지? fx라고 하는 거에다가 f분의 g를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지워지니까 g가 되잖아.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 g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니은은 맞아요. 근데 디귿이 있잖아. 디귿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리미트 fx가 존재하고 fx가 얘가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gx분의 fx가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gx도 존재하겠냐. 존재한다면 이 두 개를 버무려서 이걸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버무려서 쓸 수 있으려면 이거 두 개를 잘 끼워 맞춰가지고 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봐봐. x가 a로 갈 적에 gx를 하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어떻게 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gx분의 f를 해주고 f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 지워져서 g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0이 돼버리면은 존재 못하잖아.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 이게 0이 아니라고 하면은 맞는 말인데 얘가 0이 돼버리면 어쩔 거야. 얘가 분모가 0 되면 값이 없어요. 존재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 분자에 있는 거를 묻잖아요. 분자에 있는 거를 물을 때는 자명해요. 맞아. 그런데 분모에 있는 걸 물었잖아요. 분모에 있는 거는 몰라. 알았죠? 그러니까 보니까 분모에 있는 거를 수렴하냐 물으면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죠? 네. G는 0이 아니라는 건 G가 0이 아니라는 건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지 이 전체가 0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전체가 0 되면 안 되잖아. 그지? 여기서는 요것 때문에 요게 0이 아니라는 뜻을 하는 거야. 얘가 0이 되고 이 자체가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146번이에요. 자, 147번하고 148, 9, 50, 51 중에 제가 하나를 더 해봅시다요. 어느 거를 해볼 거냐면 150번을 또 합시다. 150번. 150번을 같이 합시다요. 150번.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주셔야 돼. 자, 150번에 갑시다요. 150번. 자, 다음 존재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 함수 FG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 이전 이 4개 정도로 나오면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할 건데 x가 a로 갈 적에 fx의 제곱의 값이 있으면 x가 a로 갈 적에 fx의 값이 있냐? 제곱한 게 있으면 fx도 있냐? 제곱하면은 1은 1이 되지만 마이너스 1도 1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먼저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로 가는 건 거의 다 성립해요. 근데 이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가는 건 될 가능성이 적을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요 F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0을 기준으로 1이라는 게 있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 이게 F야. 이걸 제곱해 주잖아? 제곱해 주면 마이너스 1이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가는 건 거의 틀렸다고 보면 맞아요. 낮은 차수에 높은 차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는 되는데 이건 안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다음에 니은 얘가 존재하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각각이 존재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G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니은은 딱 그냥 맞아요. 다음에 얘도 보면은 요거가 있을 때 얘가 존재하느냐? 그러면 요 F가 분자에 있어, 분모에 있어? 분자에 있지. 분모에 있을 때는 몰라 그랬다 나. 그렇지? 아까 분모에 있다면 몰라 그랬어요. 몰라. 근데 분자에 있으면 참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리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하고 g인데 g가 더 커. 그럼 x가 이게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게 있으면 얘의 값도 있느냐?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고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갈 때 gx의 값이 존재하면 얘도 값이 존재하느냐? 그거는 말 못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얘 값이 g가 이렇게 가는 값이야. 이게 g야. g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에 갈 거란 말이야. 근데 f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f라고 하는 것이 요 밑에서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해가지고 f가 무한대로 갈 적에 이 값이 이렇게 가면 되잖아. 값이 없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면 값이 없는 거야. 값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간 게 아니라 끊어져서 딱딱딱딱 이렇게 가는 건 값이 없어요. 극한 값이 없는 거야. 안 되겠죠? 안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은 디귿이을 요 고르는 거를 하시면 돼요. 요걸 한번 보시고 앞에 유형 24번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쭉 봐서 요런 게 초점이 높은데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47번서부터 7번, 8번, 9번, 151번 이렇게를 지금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문 들어왔습니다. 이거 봅시다. 자, 이렇게 4개 이제 찾는 거 중에 보통 이제 맞고 틀리는 걸 골라내는 거죠.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고르는 건 앞에 10개 있는데 그 정도만 보시면 웬만하면 다 맞춥니다. 학교 시험에 하나 나오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요거를 하고 요거 끝나면 이제 도형 나가는데 도형이 조금 중요합니다. 거기 자세히 해야 돼요. 자, x가 9로 갈 때 fx가 2면 얘가 맞냐 이거죠? 그럼 9를 집어넣으면 요게 0이에요. 그죠? 요것도 0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9를 집어주면 0분의 0꼴은 요거하고 요것을 하는 거지 얘는 그냥 2예요. 그죠?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나는 루트 x 빼기 3에 x 빼기 9니까 0분의 0꼴이면 유리화해야 돼서 루트 x 더하기 3에다가 그죠? 루트 x 더하기 3을 해주게 되면 요거가 x 빼기 9고 위에 x 빼기 9에다가 루트 x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럼 요거 지워지니까 그죠? 여기다가 9 집어넣으면 6대예요. 6하고 2 곱하면 10이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또 안 된 거 있나요? 안 된 거. 48번
48번에 니은 니은 합니다. 니은. 48번에 니은 봅시다. 자, 48번의 니은은 요거죠. 자, 리미트 F하고 요게 각각 있어요. 그러면 GX가 있다는 얘기는 요거를 두 개를 잘 버무려 가지고 얘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죠. 그럼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GX가 되려면 요 F를 밑에 보내고 그죠? 요게 분자에 있으면 F하고 G 해가지고 그지? 얘가 G가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얘 값이 있는데 이 값이 0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지? 뭐 3이 가도 5도 가도 상관없는데 얘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면 값이 있어요. 근데 얘가 0으로 가버리게 되면 0분의 뭐는 값이 반드시 있다고 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모가 0으로 가게 되는 거는 있다고 말 못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따졌지만 어떤 애들은 이거를 발레를 찾아가지고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레를 찾아서 발레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걸 찾으면 어느 게 되냐면 얘가 0으로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fx라고 하는 것을 x분의 이게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을 하면은 얘는 0으로 가잖아요. 여기다가 x분의 1을 쓰고 그러면 여기가 x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x 정도를 해주면 얘가 1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x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치면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없잖아. 분모가 0으로 가는 것이 예를 들면 없어요. 이런 발레를 기억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발레는 조금 까다로운 거에는 발레를 기억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추론해서 풀 수 있는 건 추론하시고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야. 다 발레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어려운 게 앞에 보면은 그 10번 있어요.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10번이 있어. 앞에 넘어가시면 10번이 있어요. 10번에 보면 이렇게 생겼고 얘하고 얘가 값이 각각 있어. 그러면 리미트를 붙이면 얘가 큰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에요. 이렇게 함수에 요게 F고 요게 G면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극한값이 여기 다가갈 때. 그러니까 여기가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조금 까다로운 발레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10보다는 요 그림 같은 거를 기억했다가 갖고 있어야 돼. 알았어요? 저런 게 나오면 요게 찾아야 되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추론해서 가지만 요 발레를 꼭 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옛날에는 이 발레를 위해서 문제를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줄어서 여기 146번부터 151번까지를 할 줄 아는 정도에서만 나옵니다. 알았죠? 순서가 막 바뀌어서 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유형 24, 25, 26, 그 다음에 서술형 기출에도 보면 도형들이 몇 개 나옵니다. 도형이.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가면은 좀 고난도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물론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가 걸릴지 몇 개가 걸릴지 모르지만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는 모의고사에서 한 20번 정도 문제가 학교 시험에 자주 냅니다. 알았죠? 최근에 그래. 여러분 1학년하고 2학년하고 20번 문제에서 보통 모의고사에 보면 20번이 좀 아주 어려운 거 전에 해당되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이게 내는 이유가 여러분 등급이 5등급으로 됐잖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1부터 9등급까지를 구별할 이유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어렵게 내도 어차피 돼.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거 등급을 조금 너무 쉽게 내거나 이거 평균을 맞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끔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조금 처리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관건이 도형이에요. 그 도형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24번부터 합시다. 24번.
152번하고 알았죠? 도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152번을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이 있어요. 요걸 할 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거 외우고 계셔야 되죠.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직선 두 개가 수직으로 돼 있으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알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다음에 수직이 등분선은 이런 거죠? 요 직선이 있으면 얘가 수직이 되는 요 선을 구하라. 그러면은 점 하나 지나가는 거 알고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한 점에서 직선 사이에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직선 있고 한 점 있으면 여기까지 이르는 요 거리 구하는 게 얼마냐 요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거 아주 잘 씁니다. 요거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중에 고1 때 배운 거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을 볼 때 고1 때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 알았죠? 여기는 꼭 중요한 거니까 다 외워두셔야 하겠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풉니다. 자, 문제는 요걸 좀 덮고 제가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하죠. 152번을 해봅시다. 자, 15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라는 점이 있고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서 원하고 교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이 있는데 그게 P예요. 그래가지고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하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OA하고 PH의 곱을 구하라. OA하고 PH의 곱이 얼마인지를 찾으세요가 문제예요. 자, 저거를 이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거기에 그림은 원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원이 있고 X축, Y축에 여기가 B죠? 마이너스 1,0 여기가 A고 지나간다 이 말이죠? 여기가 0,T로 돼 있을 거야. 그죠?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고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얘가 H인데 OA에다가 OA는 이 길이죠. 그죠? 얘는 T네. 그죠? 이 길이는 PH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OH는 구했으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OA는 T예요. 그러면 나는 PH를 구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요걸 이제 구합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이 원의 식은 있으니까 나는 요 길이를 구하려면은 요 높이를 구할 거니까 요 직선을 구할 수 있잖아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여기서부터 1이고 요게 t니까 기울기가 t예요. y는 기울기는 t에다가 y절편도 t죠. 그죠? 더하기 t예요. 구했어. 이 원이라는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잖아요. 나는 요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죠? 요 원이라는 거하고 요 직선을 연립하면은 요 값하고 요 값이 나올 텐데 요거 찾으면 되겠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y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x제곱에다가 이걸 제곱할 거니까 t제곱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겠고 여기가 1이에요. 요거 계산하면은 1 더하기 t의 제곱에 x제곱이고 다음에는 2t제곱의 x에다가
t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요. 요게 가입표 되나요? 가입표? 요거에 x값이 두 개가 있죠? 이건 인수분해하면 좋은데 보니까 x값은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조립제법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거는 그냥 인수분해해도 돼요.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이니까 0 되죠. 남는 거는 1 더하기 t의 제곱에 x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그죠? 이렇게 돼요. x값 찾았어요. 요 값이라는 거예요. 요 값이. x값이. 그럼 y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값이 나와요. 그죠? 요게 y값을 구하니까. 그럼 요 x자리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쓰면 어떻게 되냐면 t에다가 x 대신에 1 더하기 t의 제곱에 1 마이너스 t의 제곱되고 더하기 t. 그럼 요걸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의 계수가 답이니까 요거를 통분하면 되겠죠. 그죠? 통분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한 번 더 써야겠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요거 계산해주면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냐면 틀린 거 있나? 없죠? 맞지?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해주면은 요거 통분하죠? 그러면 1 더하기 t 제곱에 요걸 계산해주면 얼마냐면 t에다가 요렇게 해주면 t의 3승이고 그죠? 요거 통분해주면은 t 더하기 t의 3승에다가 t를 곱한 거니까 이게 지워져요. 그럼 요게 2t죠? 거기다 t를 곱하면 2t 제곱이잖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니까 답은 2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제가 조금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식으로 풀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이 있나? 근데 어차피 그냥 고1 내용으로 그냥 처리해서 풀어야 돼. 좀 어려웠나요? 요렇게 처리해 줍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다시 해봅시다. 자,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그죠? 이것도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풀었는데, 답은 이미 되는 거죠. 식은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를 보면은 얘가 결국 이런 거예요. 저는 아까 x 구해서 y 같잖아요. 근데 요게 y 값이고 나는 요게 y 값 구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y 값이니까 바로 y 값을 넣어요. 여기서 t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x 더하기 1로 여기 t로 묶으면 요게 묶으면은 이게 t분의 y일 거 아니에요.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t분의 y 빼기 1이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어요. y 값을 바로 구할 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t분의 y 빼기 1의 전체 제곱에다가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1이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t의 제곱에 y 제곱 빼기 2y 더하기 1이 되거든요. 여기가 y 제곱이 1이죠. 여기서 그냥 y 값을 찾으면 돼. t 제곱을 곱해주면 y 제곱 빼기 2y 더하기 1에다가 t 제곱에 y 이코로 t 제곱. 요거 묶으면 1 더하기 t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t의 제곱은요. 얘가 또 y가 가입표가 돼요. 맞죠? 그죠? 그럴 거 아니냐? 그럼 얘가 되겠죠? 여기가 1 더하기 t 제곱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1 빼기 t 제곱하면, 아이고, 바꿨죠? 1 빼기 t 제곱하면, 이렇게 하면 1 빼기 t 제곱,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t 제곱. 요거 두 개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고,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그래서 y는 1 더하기 t 제곱에 1 빼기 t 제곱이 되겠고, 또 하나는 y는 1이네. y는 1이 왜 나오지? 야, 이거 잘못 구했는데. 내 계산 틀렸나요? 그럼 이거 아니야? y 값이? 계산 틀렸네. 여기 뭐가 잘못 구했어요. 내가 어디서 계산 틀린 것 같은데요? 아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틀렸나? 잠깐만요. 틀렸냐 안 틀렸냐? 맞는 것 같은데. t 나오죠? x 더하기 1이죠? 넘어가서 t분의 y야. 그거를 여기다가 넣을 거야. 넘어가면 x는 t분의 y 빼기 1이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넣을 거야. 그죠? t분의 y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네. 네? t제곱분의 2가 t 제곱분의 2가 그냥 여기가요? 이게 잘못됐나요? 얘가 이거 잘못됐네요. t분의 t 제곱분의 y 빼기 t의 제곱이네요. 참, 계산이 틀렸어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 t 제곱을 곱하면 y 빼기 t의 제곱에다가 t 제곱 y 제곱에다가 여기가 t 제곱이에요. 정리하면은 1 더하기 t의 제곱에 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yt에다가는 0이 돼요. 왜냐하면 t제곱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y 나오고 1 더하기 t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t니까 요게 1 더하기 t제곱에 2t죠. 요게 y 값이니까, 그죠? 그 답은 이해해요. 아까처럼 푼 거나 지금 거랑 똑같은데 제가 하나 계산을 틀려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알겠죠? 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또 풀 수 있습니다. 뭐 닮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직선식 구해서 원하고 연립해서 나온 값 찾았잖아. 그걸 여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이렇게 식으로 다 쓰는 겁니다. 알았죠? 물론 근데 식으로 쓰지 않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은 고등학교니까 식을 쓰셔야죠. 자, 그럼 여기에 주어진 문제가 쭉 있고 한 장을 넘길까요? 넘기면 뒤에 뭐를 하나 좀 해볼 거냐면 159번을 합시다. 159번. 159번이
고3 모의고사 10번인데 학교 시험에도 이게 몇 번 나왔어요. 159번을 해봅시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해 가지고 y는 tx 더하기 t에다가 더하기 1하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tx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t제곱에 AB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극한을 구하세요가 문제죠. 근데 친절하게도 그림을 또 줬어요. 그림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AB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면 이론적으로는 요 점하고 요 점을 찾아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죠. 이론적으로,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해볼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값을 찾아, 그지?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론적으로 접근할 거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 두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t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tx 더하기 t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니까 넘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2tx에다가 요거 넘어가면은 2 마이너스 t가 돼요. 네? 아, 그러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네요. 마이너스 2 그냥 계산 실수가 좀 작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예요. 이거 넘어갔어, 그죠?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갔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가위표가 되냐? 인수분해 돼요? 돼? 이거 인수분해 돼? 아니 되지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맞죠? 그렇다고 그러면 근해 공식이 있지. 근해 공식을 쓰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답지는 근해 공식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해 공식 쓰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아주 쉬운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보통 근각배수로 많이 접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만난 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에 만난 걸 베타라고 하면 두 분의 합이라는 것은 얼마냐면 2t고 두 분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면 이거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요 길이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뭐예요? 마이너스 2죠? 또 틀렸네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다음에 요거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t라는 거는 얘가 1분의 t니까 한 칸 갔을 때 t만큼 간 거야.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큼 갔으니까 이게 t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큼 갔겠죠? 그러면 나는 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거 제곱의 루트죠. 루트. 이거 제곱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t의 제곱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일 건데 요거를 정리하면은 루트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에다가 1 더하기 t제곱이에요. 난 요거만 구하면 되죠?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니까 요게 얼마냐면 2t의 제곱, 4t 제곱인가요? 다음에는 요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니까 4t 더하기 8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써줘. 루트 얘가 4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에다가 1 더하기 t의 제곱이고 분모가 t제곱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의 계수가 답이에요. 그럼 최고차의 계수 1이고 요거 최고차의 계수가 4t 4제곱인데 루트가 벗어나면은 2t 제곱이 되잖아. 그죠? 4t의 4제곱인데 루트를 벗어나면은
2t의 제곱이 될 거니까 값은 계산하면 2죠. 값은 쉽게 나오는데 처리할 적에 얘가 근이 A 이게 딱딱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겠지? 그럴 때는 근의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근과 대수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푸셔야 돼. 알았어요? 근의 공식을 쓰면 근 찾아가지고 요거 찾아서 요거 구하고 또 넣어서 구하고 그럼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근과 대수를 조금 더 서로 한다. 여기까지 알겠나요?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여기 도형들은 꼭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거야. 겪어서 여러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됐냐? 이해됐죠? 한 번씩은 꼭 넘어가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하나를 풀어볼까요? 어느 거가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냐면 155번 하나 풀어주세요. 155번.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나머지 안 한 거는 숙제입니다. 알겠죠? 이거 조형은 조금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1학년 시기까지 조금 수용이 되니까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는. 자, 155번을 볼까요? 155번. y는 루트 2x 위에 점 t, 루트 2t를 지나고 OP의 중점이 M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는데 그러면 Q를 찾아가지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여기에 분모는 3t제곱 더하기 7 분자는 PQ의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PQ의 길이의 제곱, PQ의 길이를 구해서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2차니까 얘가 2차로 나오게 돼 있어요. 2차로 되는 걸 차지해 주시면 되는 거다. 그럼 루트의 PQ의 제곱 구해야죠. 자,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2x가 있어요.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데 얘가 T, 루트 2t죠. 이거 잘못되지 않았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에 t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프가 y는 루트 2x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럼 x가 t면은 여기가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여기 그림은 살짝 오타입니다. 루트가 더 갔어야 돼. 맞지? 그림에는 오타예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t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t가 이게 나와 있잖아. 이게 오타 아니야, 오타. 그렇게 돼 있지 않아? 루트 2하고 t 따로 있지 않아? 루트 2 연결돼서 t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오타네. 자, 그 다음에 원점하고 요거를 이어서 요거에 중점이 있을 거예요. 중점하고 수직으로 만난 여기를 Q라고 해가지고 요 거리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점은 어떻게 돼요? 중점은 0,0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t, 그죠? 다음에 요거 나누면 2분의 루트 2t예요. 기울기는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요거분의 요거죠. t분의 루트 2t죠.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루트 2t의 t가 돼요. 점은 요 점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도 직선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2t의 t x 마이너스 요 점 지나가는 거죠. 2분의 t에다가 더하기 2분의 루트 2t 됐죠? 그러면 여기는 x 될 편이니까 y 대신에 0 넣어야 되잖아. y 대신에 0 넣어서 처리하면 요거 넘어가겠죠. 그러면 루트 2t에 뭐 정리하고 가도 되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자, 요거 넘어가면 이쪽으로 가겠죠? 요거 열로 곱해주면은 제곱이 될 거니까 2t가 되겠죠? 1이네요. x는 2분의 t 더하기 1이에요. 요 점은 2분의 t 더하기 1,0니까 거리는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이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이니까 루트 여기서 여기 빼면은 2분의 t 빼기 1이네요. 더하기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을 해주죠.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은 루트 2t죠. 이거의 전체의 제곱. 그러면 얘는 없어지겠죠. 그죠? 최고차의 계수가 답이니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제곱하면 4분의 1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제곱이니까 여기 4분의 1이다. 12분의 1이 답이에요. 근데 3분의 1 나온 건 왜 나온 거지? 3분의 1 나온 건 왜 나온 거냐? 계산 실수했어요. 12분의 1입니다. 네, 저기 저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고1 때 배웠던 공식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런 문제는 그냥 거의 기본으로 보통 아주 어려운 거는 풀다 보면 또 다른 방법을 찾지만 보통 이 정도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쭉 가야 돼. 고1 때 배웠던 공식을 이용하는 선에서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 고난도는 몇 번 풀어서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을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장을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면은 유형 25가 있습니다. 160번부터 163번까지가 있죠? 요 4개 중에서 저는 163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하는 이유는 알죠? 여기 조금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저는 하지만 여러분은 또 한번 풀어놓으셔야죠. 자, 문제로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이 있고 여기에 점 t, t제곱을 지나고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하고 만나는 교점을 A라고 할 적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OA의 길이에서 요걸 빼주라는 거죠. OP의 길이를 빼주라는 거죠. OA의 길이에서 OP 길이를 빼준 값이 얼마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림은 x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떤 점 P가 있는데 이게 T, T 제곱이야. 이게 Y는 X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원점에서 여기를 그은 직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거랑 수직이 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기울기 곳이 마이너스를 쓰는 거고 여기가 A예요. OA의 길이에다가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해서 OP의 길이를 빼줘야 돼. OP의 길이는 요거죠. 근데 OP의 길이는 금방 구하네, 그죠? OP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지? 얘는 루트.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이니까 t의 4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네요. 5의 길이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요 직선을 구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t예요.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이고 점은 요 점을 지나니까 따라서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y절편인 거니까 x 대신에 0을 넣어야죠. 그럼 계산하면 1이고 t의 제곱 더하기 1이 나와요. 그죠? 요거 유리화해서 계산하면 답 되겠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식 세우면 그 다음에 답 내는 데는 어려에 걸리지 않는다.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 거를 하나 더 가볼까요? 오른쪽 거를 가서 이번에는 166번을 해보겠습니다. 166번. 여기에 얘가 이제 직각이잖아요, 그죠? 맞죠? 얘가 직각이면은 요 직각삼각형이 있잖아. 그럼 그 안에도 얘가 직각이고, 그지? 또 얘가 직각이면은 세 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이에요. 직각이고 직각일 때는 나중에 가끔 도형을 풀다 보면 중학교 때 내용을 꼭 써야 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처 생각 안 나가지고 뭐야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중학교 때 직각하고 직각인 거에 대한 여기가 직각이고 수직을 내리면 여기도 직각이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세 개의 삼각형이 다 닮음이야. 중학교 때로 잘 넘어가 보면 저거에 닮음이어가지고 쓰던 공식이 크게 한 3개, 4개를 많이 썼었어. 근데 다른 건 몰라도 2개는 꼭 기억하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 2개가 하나가 소공식이고 하나가 오공식이에요. 이게 5냐? 소공식은 뭐냐면 이렇게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해준 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해준 거. 이게 소공식이에요. 알고 있죠? 저 자주 써요. 또 하나는 오공식이라고 했잖아요. 오공식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해준 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해준 거야. 그래서 이게 5자야.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길이는 나오잖아요. 만약에 문제에 요 길이 하나만 주면 요 피타고라스 써서 구하니까 이게 오공식을 쓰든 소공식을 쓰든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하나 안 줬잖아. 그러니까 그냥 식을 썼지만 하나가 찾아지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직각에 직각이 있으면 저게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대부분이 도형에서는 그걸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소공식하고 오공식 2개는 자주 써먹습니다. 자, 문제로 가볼까요? 166번을 해봅시다. 166번. 자, 이것도 나는 구할 게 뭐냐? 리미트. t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1-t라고 하는 거는 정해졌고 넓이를 구해가지고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1 집어넣은 분모가 여기니까 분자도 0꼴이에요. 거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해당되는 거를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OQ의 중점이 M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X축, Y축이 있고 반지름이 1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점에서의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이 t, 루트 1-t 제곱이에요. 그죠? 반지름이 1인원이고 여기서 요 만나는 점이 Q예요. 여기는 5고 5하고 Q하고의 중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중점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하는 이걸 구하라가 문제네. 맞죠? 자, 그럼 이제 도형하고 나왔으니까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내용을 잘 믹스해야 됩니다. 알았죠? 중학교 때만 고집하면 안 되고 고등학교 때도 고집하면 안 되고 믹서를 잘해야 돼요. 자, 저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접선 공식을 쓰면은 그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요게 지금 1이에요. 그죠? 요게 x1이고 요게 y1이에요. 맞아요? 그걸 쓸 겁니다.
그럼 여기다 t를 집어넣고 tx 루트 1 빼기 t의 제곱에 y는 1인데 여기는 무슨 절편이냐면 x절편이니까 y 대신에 0을 넣어야죠. 그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은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은 x라는 것은 t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는 t분의 1입니다. 컴마 제로. 그럼 여긴 중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t분의 1 컴마 제로예요.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넓이는 2분의 1 윗변의 길이에다가 여기서 여기 뺀 거네, 그죠? t분의 1 마이너스 2t분의 1에다가 높이 있어야죠? 높이가 이거죠, 그죠? 얘입니다, 그죠?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t 제곱이에요. 요거 정리하면 2t에 여기가 2되니까 2t분의 1이네요. 그죠? 4t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4t분의 1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t제곱. 이제 계산해 보는데 얘는 0으로 가잖니? 얘도 0으로 가요. 근데 얘는 그냥 1이니까 4분의 1로 가잖아. 4분의 1의 제곱은 16이니까 16분의 1을 그냥 끄집어내고 리미트 t가 1로 갈 적에 1마 t에 요거 제곱하면 인수분해가 1마 t 1 더하기 t죠? 지워져서 1 집어넣으면은 이게 2 나와요. 그럼 16분의 1에다가 2니까 답은 8분의 1이죠. 그래서 오히려 쉬운 형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0분의 0꼴은 의외로 쉬워요. 0분의 0꼴은.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되고 이게 숫자니까 편하잖아.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식이 지람일 거 아니야? 분모가 3차면 분자도 3차식이 돼야 되니까 까다롭게 될 수가 있어요. 얘가 식이 조금 그래도 그냥 꿋꿋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를 풀어줄까요? 165번 하나 주십시오. 165번.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무수를 영어로. 그래서 극한을 생각하다 보면 이건데 근데 실제로 측정해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그런 거에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분의 x제곱이 있죠? 다음에